안녕하세요. 윤성은의 모든 날 모든 영화의 윤성은입니다. 저의 요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에즈 오브 투데이, 제가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 토너 패드 이걸로 얼굴을 한번 닦아낸 다음에 바로 이 앰플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에센스 토너가 나왔습니다. 네, 신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일단 토너 패드를 먼저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에 저는 2번 정도 쓰거든요. 이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호호바 오일 캡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굴에서 녹아들면서 보습력을 강화시키는,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캡슐 에센스 토너에는요, 알프스에서 재배한 스쿠텔라리아 추출물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 및 또 수분 공급, 또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에즈 오브 투데이 제가 워낙 많이 광고하고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좋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번에 토너 패드와 앰플 사이에 캡슐 에센스 토너도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모든 날 모든 영화의 윤성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없답니다. 아니거든. 내가 소개를 해야 일부러 들어와야지. 한번 그래 봤어. 재밌으라고. 진짜. 네. 자연스럽게 갑시다.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 이거 이렇게 하면 나 빵 터져서 못해. 자꾸 틀린단 말이야. 가만히 있을게.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모든 날 모든 영화의 윤성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오늘 보고 싶었던 만큼 정말 특별한 게스트 모시고 2024년 상반기 결산 특집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모모영 2024년 상반기 결산 특집, 이 영화 내 그럴 줄 알았다. 영화 남매의 윤성은, 거의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우리가 작년에 특별한 게스트라는 말이 너무 민망해가지고요. 아니 왜요? 너무나 제가 특별한 여기 게스트지.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2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가 거의 마지막 방송 아니었었습니까? 채널이 상당히 오랜 시간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뒤에 그 파묘도 파묘. 맞네. 그분이 나왔고 또 정영돈 씨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그 저희가 뜨문뜨문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그러네요. 게스트들을 저는 진짜 최고의 게스트만을 모신다는 전 자부심이 있어요. 덩달아 저까지 급이 높아지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그때 거의 없다님이 나와주셨을 때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또 네. 조회수가. 그래서 근데 이제 윤성 평로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너무 크고 무식해 보인다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적당히 잡으셔야지. 너무하잖아. 하는 방송이 한두 개도 아니고 같이 하는 방송이. 방송 할 때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좀 무덤덤해질 때도 되는데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잘 잡아주시고 계시죠? 네. 저 좀 카메라를 뒤로 빼주세요. 제가 없는 카메라를 0.5m 정도만 뒤로 빼주시면. 한번 오늘 타율을 봐가지고 타격감을 봐가지고 한번 좀 작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슨 댓글 달릴지 벌써 눈에 확 오네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뭉친 것은 영화 남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영화 남매. 네. 밥 잘 사주는 누나. 예쁜 왜 빼는데? 미안합니다. 예쁜을 원하셨던 거군요. 그럼요. 다시 해볼까요? 영화 남매의 밥 잘 사주는 누나. 끝나고 밥 없다. 끝나고 밥 없어.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상반기에 또 우리가 많은 영화들을 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봤죠. 정말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흥행작입니다. 이 영화 성공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성공할 줄 알았던 영화는, 그러니까 파묘 일단. 이 정도 잘 될 줄 몰랐어요. 이 정도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다. 대충 잘 될 줄 알았다. 파묘가 지금 1190만 명 정도 찍혔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도시 4가 또 1000만을 넘었습니다. 1118만 명. 파묘가 2만 명이었군요. 네, 그렇죠. 근데 파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조금 하고 있는 극장이 그 지방에는 있지 않나. 네,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 아웃 2가 지금 한 거의 7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상반기에 2편의 한국 영화가 1000만을 찍었어요. 네. 범죄도시는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모두가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건. 그리고 범죄도시가 이제 개봉을 하면 화제가 되는 지점은 그거잖아요.
전편과 비교해서 어때? 그렇죠. 혹은 그렇죠. 1편과 네. 비교해서 어때?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웃겨? 잖아요. 아, 네네. 예, 이제 범죄도시는 다른 건 모두 그냥 고정된 팩터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유일한 이제 변수는 웃기느냐, 얼만큼 웃기느냐인데 4편은 저는 이제 거의 박지환 씨의 원맨쇼 덕분에 흥행을 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네. 뭔가 좀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제 5편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아, 네. 근데 뭐 이 제작사는 지금 뭐 8편까지인가? 네. 뭐 다 그 기획이 되어 있고. 예, 이미 지금 5편 촬영 중이라고 네. 얘기를 들었고요. 예. 네. 그치만 어쨌건 저는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편이 별로 평가가 좋지 못했음에도 4편의 사람들이 이 정도 봐준다? 이거는 참 한국에서는 성공한 프랜차이즈 아주 오랜만에 아, 예, 예. 네, 그런 영화가 나온 거죠. 성공한 프랜차이즈가 그동안 밖에 내놓기 좀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죠. 뭐 예를 들어 가문의 영광 시리즈라든지 그리고 뭐 조폭마누라 조폭마누라. 시리즈라든지 네. 보통 이제 좀 흥행을 하는 영화들은요 뭔가 좀 아웃로라고 할까요? 네. 범죄도시 시리즈도 그렇잖아요. 마동석 씨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진실의 방. 네, 그런 뭐 것도 그런 것도 해서 약간 그런 쾌감을 주는 영화들을 한국인들이 여전히 좋아한다. 라는 아. 네, 가설이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 주인공이면 이입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네.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찔리는 데가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인간적인 주인공들. 약점도 있고. 네, 뭐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좀 자기도 약간 비리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그렇지 않은 영화가 사실 베테랑 같은 영화는 좀 아닌데 대부분의 영화들은 자기도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더 큰 범죄를 발견하고 막아내는. 네, 막아내는. 공공의 적도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사실. 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적당히 구리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누구나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네, 네. 본인도 그런가요? 아니요. 그래요. 네, 네. 예. 저는 밥만 잘 사줍니다. 아, 예. 네. 잘, 제가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예. 여기서 오픈하진 네. 않겠습니다. 네. 예. 일단 아무튼 이제 범죄도시 얘기는 좀 해봤고 네. 파묘. 자, 네. 파묘 이 정도까지 성공할 줄 몰랐다. 그럼 몇 백만 정도 예상하셨어요? 저는 잘 되면 한 500만, 600만에서 멈출 줄 알았고요. 와, 네. 너무 잘 돼도 700만, 800만. 왜냐면 이 영화가 장르가 오컬트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좀 너무 신기합니다. 마동석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패는 건 그렇게 잘 보면서 오컬트 영화는 왜 못 볼까? 그러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 네. 신기하다. 솔직히 마동석 씨가 사람 패는 거 보고 있으면 와, 배트맨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영화 나오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배트맨은 범죄자를 죽이지 않는다. 다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때까지 두들겨 팬다. 평생을 침대에서만 지내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마동석이 범죄자를 팰 때 거의 그 수준으로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그거는 막 너무 시원하고 통쾌하대. 근데 그 귀신 조금만 나오면 무섭다고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약간 그래도 초월적인 현실. 네. 그런 힘을 발휘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뭐 마동석 씨는 그래도 깜짝깜짝 놀래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다 있는 건데, 근데 아무튼 파묘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어떤 그 맥락, 이 지금 사회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이 영화가 한 번 더 재평가되면서 다시 한번 그 천만을 넘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던. 이 얘기를 하면은 네. 영화 채널에 정치 붙인다고 할까봐 네, 꼭 네. 참고 있는데 네, 네, 하세요. 저는 파묘를 천만 만들어준 건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해요. 그 건국전쟁 감독님이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일본과의 어떤 굴욕적인 여러 가지 협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건국전쟁 같은 영화까지 튀어나오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맞아요. 파묘를 보고 나면 그거 다 개소리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파묘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참 오랜만에 정상적인 영화 봤다. 정상적인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영화를 봤다 내가. 네. 저기 뭐야,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그 식민 지배 하던 놈들이 남겨두고 간 것들 있잖아. 다 뽑아내야지. 이 얘기를 이 영화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정상적인 소리를 들은 반가움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네. 나한테 깔끔하게 떠넘기는 거구나. 예, 거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동의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예. 너무너무 동의하고 사실
파묘는 뭐 이제 후반부에 어떤 호불호가 조금 갈림에도 불구하고 네. 뭐 그게 더 좋았다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좀 약간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약간 몰입이 깨진다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천만이 간 거는 저는 이제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요거는 진짜 N차 관람 하시는 분들 되게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천만 영화들 중에서 이 파묘는 훨씬 그 비율이 높았어요. 네, N차 관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거 있죠. 기생충도 나왔을 때 막 기생충 해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미 뭐 찾기. 의미 찾기. 예. 그 파묘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가지고 조그만한 디테일 하나라도 발견하려고 또 막 9번, 10번씩 보시는 분들이 계셨죠. 저는 이게 새삼스레 느낀 게 영화를 가볍게 보는 사람과 직업적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 네. 그리고 오컬트 팬이 보는 오컬트 영화와 그냥 오컬트 안 팬이 보는 오컬트 영화가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파면은 네. 오컬트적인 분위기 잡다가 갑자기 격투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뭐, 고대 귀신과의 격투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나는 정말 보다가 이게 뭐야? 이 감독님답지 않아. 이건 장재현 감독님 전작들을 보면 철저하게 오컬트적인 공식 안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검은 사제들 보세요. 성당 가면 하나씩 다 있는 거, 그거 연기 폴폴 나오는 거, 그거 뭐죠? 그걸 가져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세계관 안에서만 무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물리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흥행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미친 듯이 흥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반 관객들한테는 오컬트의 법칙이고 나발이고 상관없구나. 되게 속 시원한 느낌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시원함.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형체가 안 보이는 적 말고 형체가 있는 적을 꺼내다가 걔를 때려잡는 거야. 그렇죠. 그게 재밌는 거지. 맞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직관적으로 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한테 좀 그 익숙한 것들을 뭐 음양의 오행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이제 짬뽕 시켜 놓으니까 복합적으로 그래서 아마 좀 또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초반에 최민식 씨가 그런 대사를 쓰잖아요. 아무리 21세기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상위 1%의 인간들은 여전히 묘자리에 집착한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사실 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알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 네. 그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됐는지. 음. 네, 제가 그 거역다님께 오늘 우리 이것도 하고 남양 특선 하자, 네. 남양 특집 하자 하면서 제가 오늘 약간 그 김고은 씨처럼 지금 좀 하고 온 거거든요. 약간 그 네. 약간 그 소복의 그 느낌과, 소복. 네, 소복의 예. 느낌과 약간 그 김고은 씨의 그 세미 스모키 화장, 스모키. 그 귀걸이. 들어올 때는 백설공주 보는 줄 알고. 이게 약간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저기 네. 근데 저는- 남양 특선이 아닌 것 같네요. 전 이 네. 곰돌이가 뻑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묘 얘기를 하면서 좀 그 무서운 영화 얘기를 좀 해보자. 무서운 영화요? 뭐 영화 아니라도 좀 무서운 얘기 좀 하면서 우리가 이 더위를 날려버리실 수 있도록 좀 갑자기 해보자. 대화 이쪽으로 튀어도 그렇죠. 괜찮겠어요? 그럼요. 네, 혹시 뭐 최근에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아니 보통 이제 없나요? 남자 인생에 무서운 일은요 보통 군대에서 많이 생겨요. 진짜요? 예, 군대에서 많이 생기는데 네. 제가 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 그럼요. 밤 집에서 꿈자리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제 후임병 중에 하나가 저보다 이제 아들 군번이라고 그러죠. 저보다 1년 늦게 들어온 후임병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걔가 그 무당 집안 아들이에요. 엄마가 무당이야. 네. 그리고 아버지가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돌아가셨나 그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와이프가 무당인데 내가 신내림 받을 수 없다 이러고 버티시다가 돌아가셨대. 난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얘가 무슨 이상한 신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뭐 책이나 영화에서 보면 왜 죽은 사람 본다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 다 헛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안 했대. 그래서 나랑 둘이 이제 단둘이 같이 보초를 서로 올라갔는데 내 아들 꿈만이라서 내가 좀 잘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야 너 뭐 사회에서 뭐 하고 있었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나는 죽은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뻥치지 마 이 새끼야. 이 새끼 야 너 뭐 군생활 뭐 이런 얘기하면 군생활 편해질까 봐 그래?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래. 진짜 아니래.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우리 부대 들어와서 죽은 사람 본 사람 있어? 그랬더니 나한테 뭐랬는지 알아요? 그래요? 이 내무실 간물대 앞에 사람이 하나 있대. 그래서 거기 죽은 사람이 왜 있어? 라고 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우리 이 부대에서만 오래 근무를 했던 그 중사분한테 물어봤어. 혹시 내무반에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이 내무반에서 목 매달아 죽은 애가 있대요. 간물대 앞에서 목을 매달았는데 다리가 침상 밖으로 튀어나와서 대롱대롱 했었대는 거예요. 웬일이야. 우연이겠지.
그냥 이 내무반 그냥 찍어서 맞춘 거겠지 이 새끼가. 근데 그 이후로도 얘가 얘기를 몇 번 더 해줬는데 보초 나갈 때마다 물어봤거든. 야, 그럼 너 내부만 말고 다른 데서도 본 적 있어? 라고 하니까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입에서 김 나오고 나한테 말 걸고 이런 일은 없대. 식스센스처럼 그런 건 그렇지. 없고. 그런 일은 없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만 계속 왔다 갔다 한대. 아 진짜요? 자기가 죽은 자리만 계속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물귀신이란 말이 있는 거야. 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자기가 계속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누가 물에 들어오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누가 옆에 오면 어떡하죠? 잡아 끌잖아. 그래서 물귀신이라고. 그래서 물귀신이라고 하는 거래. 그래서 자기가 부대 내에서 다른 귀신도 봤는데 탄약 창고 앞에서 봤다는 거야. 근데 난 그 얘기는 알고 있었거든. 예전에 탄약 창고 앞에서 이렇게 남은 탄들 한 대 모았는데 거기 불이 났고 폭발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보초를 써서 2명이 휘말려서 죽은 적이 있었거든. 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웬일이야. 2명이 여기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 나는 아직까지 그 새끼가 뻥을 친 건지 사실을 말한 건지 모르겠거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제가 제대를 했는데 나는 걔 만난 다음부터 약간 귀신의 존재를 100%는 아니지만 살짝 믿습니다. 진짜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장재영 감독님이 그 나중에 그 얘기 해주셨는데 진짜 본인이 이제 되게 유명한 무당들 다 찾아다니고 막 만나고 굿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제 시간을 미뤄가지고 이제 그 한 연말 정도에는 안 바쁘시다고 해서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또 만나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때도 되게 연말에도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면서 아니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바쁘시냐 그랬더니 이태원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 듣고서 약간 섬뜩하면서도 되게 좀 마음이 아팠었던. 네. 자, 파보는 얘기를 네. 했고 네. 그러면 범죄도시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자, 인사이드 아웃 네. 2. 자기는 어떤 캐릭터의 조종을 받나요? 컨트롤 저요? 박스 누가 잡고 있나요? 저 짜증이. 짜증이. 짜증. 저는 1편의 캐릭터들이 더 좋아요. 네. 어. 그 불안이 캐릭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캐릭터 디자인이. 네, 막 야자수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몰라. 일부러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1편에 한 절반도 못 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그 1편은 한 500만 정도 들었다면 지금 그치. 뭐 700만씩 가고 넘었죠. 있으니까 네. 이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 영화 많이 깔아옮겼지 않습니까? 네. 하이제킹도 지금 이 영화 때문에 막혔고 네, 탈주도 좀 나눠 먹게 네. 하고 네, 근데 탈주까지. 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인사이드 아웃 류의 영화가 네. 한국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류의 영화를 보고 나서야 그럼 내 조종관은 누가 잡고 있지? 내 안에도 이렇게 불안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 유행이 MBTI 같은 거 분석하고 막 성격 맞아요. 유형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것들도 좀 자연스럽게 이런 그 나의 성격 그리고 나의 그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어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분석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네. 네, 사실상 자기를 객관화해서 평가하는 건 좀 부족하죠. 좀 부족하죠. 네, 많이 네. 부족하죠. 아까 맞아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아주 잘 되고 있다. 막,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막 예. 김고은이라며 김고은 따라했다고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객관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에요. 네, 맞아요. 예. 아유, 자, 그러면 이제 뭐 흥행작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 영화 내 그럴 줄 알았다. 음. 두 번째 좀 분석해 볼 건 이 영화 안 될 줄 알았다. 안 될 줄 알았다. 네, 근데 이 안 될 줄이라는 거는 뭐 재미없다, 뭐 작품성이 낮다 이거보다도 흥행의 문제예요. 흥행의 네. 문제요. 네.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외계인 2부. 네. 네, 이거 개봉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네. 안 될 줄 알았다라는 말도 좀 민망하고요. 이건 마치 스몰 사이즈 모자를 사면 거의 없다가 못 쓸 줄 알았다. 이런 것처럼 명확한.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잘 될 수가 없다. 예, 왜요? 그래서 1편이 안 돼서? 일단 1편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 1편 이상 흥행이 나오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것들. 그건 1편이 마스터피스일 때 얘기죠. 네. 근데 1편을 봤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랬어. 그럼 무조건 2편은 그 흥행의 거의 절반? 그렇죠. 3분의 2? 많아봐야. 네. 진짜 잘해봐야. 네. 근데 1편을 보고 실망을 했다 사람들이. 그러면 2편이 흥행할 확률은 저는 거의 소수점 이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편을 극장에서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IPTV나 이런 것들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생겨나잖아요. 네. 마니아층이. 그런 영화, 뭐 조닉 같은 영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외계인은 IPTV로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극장으로 가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최동훈 감독이 갖는 위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위상은 이미 1편에서 흔들렸고 근데 문제는 이게 2부작이라는 거예요. 아, 그쵸. 그냥 한 편이었으면 모두가 바라는 바죠, 진짜. 네. 네, 한 편이었으면. 근데 1편의 이야기를 안 보면 2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보고 싶냐고요. 극장을 가서 외계인 2편을 봐야겠다. 그럼 1편을 봐야겠지. 그리고 OTT로 찾아봐요.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반절 정도는 실망해요. 그치. 네. 그리고 외계인 일부 재밌게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내 취향을 과시하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난 재밌던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냥. 이제 그건 추측이니까, 네, 개인적인 그거는, 추측입니다. 그건 추측이니까 아, 사실 예. 알 수 없는 건 알 진짜 수는 없죠. 재미있었는지 아닌지는 네. 어쨌든 뭐 그리고 저는 올해 사실 외화들도 부진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아가일이라는 아가일. 영화인데 네. 이 영화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웃긴 장면 굉장히 많고 액션도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좋았는데 다만 이 영화가 흥행을 못할 줄은 알았죠.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서 거의 유명하지 않은 여성 캐릭터 한 그렇죠. 명이 주연이잖아요. 브라이스 댈러스 하우스. 네. 예. 그 배우가 뭐 이런저런 영화들에 뭐 얼굴은 비쳤지만 사실상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각인될 만큼 낯설죠? 임팩트는 없었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신선한 캐릭터 그 배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액션 영화에 그렇게 좀 뚱뚱한 네. 아, 뚱뚱한 맞죠? 맞아, 네. 뚱뚱한 맞나요? 네. 아무튼 이게 굉장히 덩치가 큰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라고 생각은 했으나 그 파격성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보러 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그런 예전에 그 스파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해요? 알죠.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겁나 영화는 재밌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약간 재료가 필요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매튜 본 감독이 해왔던 장르 비틀기가 네. 기깔나게 재밌었거나 아니면 스파이 첩보 영화들을 어느 정도 섭렵한 사람을 보면 윤성호 평론가죠.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근데 그런 거에 그냥 그 관심도 없고 배경 지식도 없어. 그러면 그냥 재밌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거잖아. 이게 너도 판타지랑 비슷하잖아. 나는 그냥 찌질이 소설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내가 슈퍼스파이였네. 그러니까 좀 생소하죠. 그 네. 자체가. 네.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좀 통할 수. 그리고 이제 코미디 자체도 네. 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 그 코미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미국 코미디는 덤앤더머류의 맞아요. 네. 네, 그런 굉장히 직관적인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코미디는 조금은 좀 무리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하나 네. 간판 얼굴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샘 로겔은 진짜 네. 굉장한 배우잖아요. 네. 샘 로겔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너무 웃기는 일이고 맞아요. 예. 여기에 만약에 브래드 핏이나 아, 이런 배우가 나왔다면 좀 양상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뭐 문제는 너무 많은 P&A 비용을 지불했어요 아가일은.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보면은 뭐 영화관에 엄청 크게 막 간판이라든가 이런 아, 것들도 그렇지, 많이 그렇지, 예, 그렇지. 하고 뭐 버스에서도 내한 오고 예,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네. 그럴 영화는 아니었다. 조금 이제 안타까운 영화고 혹시 네. 이거 못할 줄 흥행 못할 줄 알았다 이런 영화 있으세요? 저는요 네. 스턴트맨이 흥행 못할 줄 알았어요. 진짜요? 네. 어. 저건 잘 될 리가 없다. 오 왜요? 아니 일단 왜냐면 저는 좀 상반되거든요. 아, 그거는 예. 이게 왜 흥행이 안 됐지? 아, 네. 일단은요 이런 류의 이게 블리트레인 감독이 만들었을걸요 아마 스턴트맨은.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네. 이게 한국 관객들이 싫어요. 이런 경계를 타는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거 싫어해. 장르가 확실한 영화. 액션 영화? 액션 영화면 조닉. 시종일관 계속 죽이잖아요. 범죄도시 뭐 이렇게 어, 그냥 계속 그렇지. 주먹 쓰고. 코미디 영화? 덤앤더머. 계속 막 짐 캐리가 막 이런 거 계속 웃기고 막 이런 영화. 아니면 로맨스 영화? 근데 로맨스 영화도 잘 안 되죠. 로맨스 영화는 뭐 안 된 지 오래됐죠.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드라마로 다 푸니까 로맨스는. 네. 그리고 공포 영화? 그러면 컨저링 같은 영화 있잖아요. 참 일관되게 무서운 영화. 계속 깜짝깜짝 놀래키는 영화.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시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복합 장르의 영화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국 영화는 좀 되긴 되는데 이제 외국 영화는 특히 잘 안 된다. 네, 그 선을 잘 네. 몰라요. 어디서 웃어야 되고 어디서 진지해야 될지를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걸 돈 내고 보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다. 네. 어쨌든 근데 뭐 배우들도 너무 좋고, 그쵸. 네 여기에 그 온갖 장르가 혼합되어 있다라는 게 또 사실 장점으로 내세운 거잖아요. 이 그렇죠. 영화는. 네. 근데도 안 됐다라는 게 저는 흥행할 줄 몰랐다, 흥행 안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저는 그 아가일에서 헨리 카빌의 헤어스타일이 흥행 실패 가장 큰 요소. 근데 뭐 그것만 하나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영화. 포스터 보고 땡기질 않는 거야. 이 머리에 뭐 이게 막 삼자 막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래도 이 어려운 그 극장 상황 속에서 또 화제의 예술 영화들이 좀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네. 그래서 뭐 혹시 예술 영화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막 상 받고 했던 네. 그런 영화들 중에서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소개해 딱 주세요. 보면은 네. 예술 영화라고 느껴지는 영화는 아니지만 저 가여운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 예술 영화죠. 딱 보면 딱 봐도 그게 어떻게 상업 영화예요. 그렇죠. 네. 가여운 것들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여러 번 봤고 네, 네. 근데 이게 요르고스 란티모스 영화 중에 가여운 것들은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무지 좋아해요. 그리고 관심 없던 사람도 보고 좀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더라고. 요르고스 란티모스 영화도 약간 저는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랍스터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가여운 것들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많이 좋았다는 너무 얘기네. 네, 많이 좋았어요. 많이 좋았고 네. 가여운 것들에서는 이 사람의 다음 작품이 또 궁금해지는 네, 그런 작품이어서 사실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좀 이 작품이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오펜하이머가 받을 줄은 알았으나 알았지만 네, 가여운 것들이 내 취향이다. 오펜하이머보다 가여운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과격한 방식의 여성 해방, 그러니까 여성의 자립 이런 메시지들이 네. 단순하게 딱 봤을 때 가여운 것들이 나오는 남자들 중에 제대로 된 남자는요 네, 네. 모든 걸 이해해주는 남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좋아하면서도 조금 짜증이 났던 게 네. 그러면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남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나머지 남자들이 다 쓰레기긴 하지. 다 쓰레기야. 솔직히 다 쓰레기인데 저렇게 과격하게 쓰레기인 남자와 여성에게 도움되는 남자만 남겨놓고 가운데 있는 가장 많은 평범한 남성들은 왜 그리지 않는 거지? 아마 그 중간에 있는 남성들은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자신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아닐까요? 그 부류는 그냥 빼자. 이 영화에서 차라리 싫어하든가 차라리 좋아하든가. 좀 성격이 그렇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항상 극단적인 상황을 그리잖아요. 이제 세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이 사람 그냥 취향이니까 어때요? 그 뭐요? 쓰레기 같은데 매력 있는 남자와 네, 밍숭맹숭한데 착한 남자 어느 쪽입니까? 그냥 혼자 살래요. 아니 왜? 둘 다 거부하겠습니다. 아 왜요? 네. 골라야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그 매력이 있잖아요. 나쁜 남자들이. 보통은 있죠. 남자들도 매력 믿고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자들이 나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지 않나요? 좀 까칠하고 자기한테 잘 못하고 이런 여자들. 그게 남자들의 정복력을 희한하게 자극하거든요. 그렇죠. 요것 봐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는 그 정복력이 아니라 혹시 복종하고 싶은 그 여왕님을 원하는. 그게 아니라 제가 서브미션 아. 그런 야 이렇게 아이고, 되면 얘기가 네. 깊어지는데. 그냥 저는 밥 잘 사주는 누나로 밥집을 제가 차리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그때 같이 봤던 영화 추락의 해부. 네, 요거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좋았으나 다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영화가 너무 자세히 알려줘서 아,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잘 알겠어요. 한 번에 다 이해됐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교수님들 중에 학점 잘 주는데 설명 너무 지루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 네, 그런 교수님 같은 영화라서 제가 영화 유튜버지만 이 정도의 예술 영화가 내 턱인가 보다. 이거 넘어가면 힘들다 나는. 맞아요. 저도 이 영화는 뭐 칸에서 이제 그 황금 종려상을 받았지만 그 정도의 영화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산드라 휠러가 나왔던 전에 예전 작품들이 훨씬 더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하고 뭐 이 영화에서도 막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막 그 지적인 면모와 함께 뭐 감정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줬지만 저는 예전에 나왔던 작품들에서의 더 많은 매력을 느꼈었고 약간 연기 차력쇼 같지 않아요? 아니 약간 그래 진짜. 그냥 산드라 휠러가 그냥
그냥 다 하잖아 그냥.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네. 차력쇼. 영화, 네. 연기 차력쇼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나면 두 번 다시 네. 보고 싶지는 않다. 산드라 휠러가 출연한 또 한편의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아. 네, 이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영화가 이게 지금 17만 명이 넘었어요. 예. 이 예술 영화로서 이건 정말 대단한 흥행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출연하고 있는 그 매불쇼의 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네. 예전에는 출발 비디오 여행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네. 이제 신문 기사에서 이제 뭐 이 영화 주목된다 뭐 이런 기사거리들 몇 개 보고 이제 영화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요즘에는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유튜버가 된 것 같아요. 유튜브는 맞는데 매부쇼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유공이나 다배나 뭐 매부쇼도 그러니까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건 알죠. 근데 그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시진 않더라고요. 영화 극장에 많은 분들이.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고는 있어. 이런 영화가 있어? 나도 보고 싶다. 보러 가야지. 그런데 진짜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 나중에 이제 IPTV에 풀리면 그때 이제 구매는 조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시긴 좀 힘듭니다. 네. 거기 플러스 지적 허영을 건드리는 면이 좀 있어요. 전데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평양냉면 먹는데 아무 맛도 못 느끼면서 역시 냉면은 평양냉면이지 뭐 이런 심리. 이게 저는 두 가지 영화에서 발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첫째가 오펜하이머고요. 네네. 저는 가장 미스테리가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흥행이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감독에도 네. 이름값이 한국에서 워낙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소위 이제 빠라고 말할 수 있는 열성 팬보이들 그리고 왠지 영화가 길고 어렵다고 하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일단 가서 봐야겠다. 봤는데 사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보거나 혹은 보다가 살짝 졸았지만 보고 나와서는 그치. 와 역시 놀란이야 막 이런단 말이지. 그쵸, 막. 저는 제가 영화 유튜브하고 이 영화를 극장에서 두 번이나 봤어요. 네, 왜 두 번 네. 봤는지 알아요? 왜요? 첫 번째 졸았어요. 너무 지루한 거야. 음악만 막 있는 대로 힘을 주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걸 왜 재밌게 보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지적인 영화죠. 재밌는 영화라기보다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인 영화 좋아하나? 아니 그거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어떤 과시가 어. 저는 발현된다고. 나 지적인 사람이야. 그렇죠. 나는 오펜하이머도 보고서 다 이해하고 막 거기 핵물리학, 핵물리 실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 인간의 그 고뇌와. 그쵸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나는 이제 깊이 이해했다. 아니 근데 이런 지적 허용으로 인해서 좋은 영화를 보는 건 말리지 않아요. 저는 그것까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오펜하이머를 뭐 용산 아이맥스를 가서 보시든 3D 아이맥스를 4DX로 보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보고 나서 이 영화에 관심 안 가지거나 못 본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재미없었다고 한 사람들 네. 무시하지 말고. 재미없다. 그 오펜하이머가 진짜 대표적인 상황이었는데 오펜하이머 재밌어? 난 재밌는지 모르겠던데 라고 말하면 막 댓글로 다구리를 쳐요. 막 이런 무식한 새끼 막 이러면서 아니 나는 올해 상반기에 본 영화 중에 핸섬 가이즈 보고 제일 많이 웃었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나서 계속 떠올라 네. 장면이. 마지막 30분 빵빵 터지더라고. 아니 이런 영화도 재밌게 볼 수 있고 네. 오펜하이머도 재밌게 볼 수 있어야지. 좋죠. 그럼 너무 좋죠. 영화 팬 진짜 영화 팬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펜하이머 재밌게 보는 거 오케이. 재미없다는 사람들한테 훈시질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럴 거면 그냥 보지 마세요. 논란이 그러다고 만든 영화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잘난 척하라고 만든 영화 아니라니까. 근데 논란은 약간 좀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거 본인 잘난 척을 위해서 만든 영화지. 그게 아니라 그 어. 논란은 그냥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쉽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게 더 재수 없어. 짜증나. 약간. 전 이제 더 이상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는 극장에서 안 볼 겁니다. 진짜요? 네, 안 왜요? 볼래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이제 유튜브, 볼 만큼 영화 본것 같아요. 유튜버가. 끝났어요. 안 볼래요. 네. 만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네. 할래요? 보게 되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뭘 사는지가 중요하죠. 김치찌개냐 아니면 김치찌개 무시합니까? 그게 아니라 네. 그 가격 차이를 말하는 거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10만 원짜리 사주세요. 그냥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알아서 누나가 식당을 알아갖고 오세요. 10만 원짜리 김치찌개가 어딨어? 진짜 너는 이렇게 까칠한 걸 이렇게 매력이지.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네. 그 얼굴 크기가 좀 받쳐서 와 이거는 싸우자는 거잖아. 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편집하지 마세요. 어떤 인간인지 만방에 알려야 돼요. 이거 편집하지 마. 편집하면 나 고발할 거야. 하기만 해 아주. Thank you.